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국민의힘은 지금 민주당 칼 들고 싸우는데 비교하면은 병정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그 좌파가 워낙 막 이렇게 거칠게 싸우니까 그런데 그래도 국민의힘도 지금 상당히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오늘도 우재준이 최고위원회에서 지도부 총사퇴 요구를 했는데 장동혁 대표 거치하고 한동훈 복당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맞물려 있는데 일단 이 인식부터 달라요. 제가 이제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장동혁 대표는 이번 그 선전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방선거 결과를. 그런데 한동훈은 완전히 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비당권파도 망했다고 해서 장동혁 보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NBS 조사에 의하면은 이게 어느 쪽이 그 선전을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국민의힘 등 야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가 45%, 민주당 등 여권이 예상보다 선전했다는 31%가 나왔어요. 일반 유권자들이.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말에도 좀 설득력이 있지 않는가 싶은데 의원님은 이번 선거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아니면 선전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저는 뭐 절대적인 수치는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렇죠. 예. 결국은 주어진 환경에서 생각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어진 환경이라는 게 탄핵 직후에 지방선거를 2018년도에 뭐 비교한다든지 또 대통령 선거 직후에 2022년도를 그렇죠. 맞는 민당을 비교한다든지 그런 걸 봐서는 굉장히 선전한 거죠. 기초단체장도 이번에 굉장히 많이 그렇죠. 얻었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광역자치단체장이 이제 12대 4인데 그런데 서울시장을 단순한 하나였던 광역자치단체장으로만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상징성이 있죠. 서울이고 또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치적인 영향력 지역이기 때문에 12대 4 중에서도 서울을 뺏은 것은 의미가 있고 또 재보궐선거에서 14군데 중에 대구 달성을 빼고는 13군데가 전부 다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무려 4석이나 우리가 찾았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선전한 것이고 또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는 119대 95입니다. 거의 대등합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은 지금 경기도의 중요한 큰 도시들 용인이나 뭐 이런 데, 성남, 용인, 그렇죠. 성남도 가져왔죠. 안산, 하남, 의왕 이렇게 어려운 어떤 지역에서 이겼다는 거. 성남은 김병욱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 이재명 저 7인의 멤버. 그건 다 꺾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의왕이나 안산은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데이터를 봐서도 굉장히 좀 저는 선전을 지금 뭐 했다고 보고 방금 MBS 여론조사도 저는 그런 어떤 차원에서 그렇죠.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도 국민의 힘이 선전했다고 저는 느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대표 물러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도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 게 일단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선거에서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고 두 번째 장동혁 대표 물러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죠? 지금 올라가면은. 아니 비대위원장 체제 된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 너무 비대위원장 체제가 자주 됐기 때문에 이제 할 만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또 김종인 또 할아버지 모셔올 겁니까?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또 전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번에 또 전당대회를 하면은 또 다음 총선까지 과연 가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데 7월까지 있다가 한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23대 총선 체제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렇게 흔드는 것은 정말 저는 정치적이다. 예를 들어서 우재준이 지금 저렇게 뭐 최고위원 총사퇴를 하지만 지금 우재준을 빼고 다른 최고위원들은 전혀 동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5명 선출직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은 무너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그 분위기가 아니죠. 지금. 자, 그다음에 의원들도 오늘 뭐 대한과 미래에서 뭐 사퇴 요구를 했지만 그러나 의원들 절대 다수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어제 바로 정정식 원내대표 그렇죠. 선출됐지 않습니까? 정정식 원내대표 선출됐다는 자체는 의원들 다수도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 체제로 일단 계속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는 밑바닥에 훨씬 더 많이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점식하고 김도읍이 어제 원내대표 결선 투표를 했는데 어쨌거나 이제 두 사람이 뭘 할 것인지는 알고 있잖아요.
김도원, 장동혁 대표 사퇴하라고는 거고 한동훈 복당해야 된다는 거고 이 정점식 그 지금 원내대표는 이 그 의원들의 그 총의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그 당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의원들이 뽑은 그 투표에서 정점식이 됐기 때문에 의원들은 일단 장동혁 체제에 좀 손을 들어준 것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 뭐 선거 결과 가지고 서울시장 결과 가지고 무슨 뭐 오세훈이 개인기로 다 했지 뭐 장동혁 오히려 걸림돌이 됐다고 하는데 아니 오세훈이 무소속 후보가 아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후보지 아니 않습니까? 웃기는 게 만약에 오세훈이나 유이동 졌으면은 그때 장동혁 대표 그 뭐 책임 화살 안 걸릴 겁니까? 그러면 더 들리겠죠. 네. 아니 맞아. 그러니까 돼도 장동혁과 관계없고 안 돼도 관계없다. 이러면 몰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잣대는 동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장동혁 대표 공격을 하고 또 되면은 또 관계없다는 식으로 완전히 잣대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번 6.3 지방선거 참 재밌는 게 이게 그 결과를 두고 양쪽 다 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양쪽 다. 보통 한 군데는 이기고 한 군데는 졌다고 해야 되는데 양쪽 다 졌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이제 다가오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당대회가 있고 또 국민의힘은 친한계가 한동훈이 있어서 지금 끊임없이 지금 장동혁 대표 체제를 흔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니 친한계 입장에서 저도 방송을 많이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 앞두고 조금이라도 뭐 도와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한동훈 선거운동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장동혁 대표 체제 잘못됐다, 지방선거 참패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사를 지냈잖아요. 한동훈 계 의원들뿐이 아니고 친한계 패널들이 선거 당일까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놓고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처음에 본인들이 예측행보다 훨씬 더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참 같은 당에 있지만 이런 어떤 이야기 할 때는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 본인들의 어떤 말에 대해서는 정말 책임을 어떤 각오를 하고 있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회잖아요. 좌파 정권이 막 분열하고 지지율 막 폭락하고 기회인데 여기서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이 어쨌든 그 지도부가 힘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 계속 그 친한계가 오늘도 요구를 하고 뭐 대한검의라도 이야기하고 해서 제가 한번 그 돌파구 장동혁 대표 체제의 돌파구를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아마 의원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네네. 제가 말하는 돌파구는 전당원 투표를 한번 붙여보자. 전당원 투표 그 당원들이 뽑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사퇴해야 되느냐, 장동훈 대표가 사퇴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전당원 투표를 해서 가결이 되면은 그것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부결에 대해서 재신임을 하면은 힘이 팍 생기지 않습니까? 그 전에도 선거 전에도 이 전당원 투표 그러니까 사퇴하라고 막 요구를 했을 때 특히 오세훈이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오세훈 시장 보고 직을 걸라고 했잖아요. 직을 걸어서 요구를 하면은 내가 전당원 투표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물론 직을 걸면은 하라고 할 수도 있지만은 좀 선제적으로 전당원 투표에 붙여서 만약에 재신임을 얻으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방법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이긴 한데 좀 시기를 좀 봐야 된다. 시기를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고 정말 장동혁 대표 사퇴가 지금보다 더 강한 압박으로 왔을 때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카드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장동혁 대표가 해야 될 건 두 가지로 봅니다. 이걸 이제 좀 장기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어떤 선택지가 될 수도 있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어제 18개 대학교가 시국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번 투표용지 공급 부족 사태는 제2의 60 항쟁으로 해서 장동혁 대표가 강력하게 리더십으로 이걸 끌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까지는 좌파가 뭐 민주화 운동에 마치 자기들 전유물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학교의 시국선언하고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이 민주화 운동, 국민의 주권, 참정권을 지키는 거는 우리 국민의 힘이 원래부터 했다.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그런 어떤 청년층들과 함께 호흡해서 전국의 주도권을 이걸로 이제 우리가 몰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또 두 번째는 당의 개혁 혁신이 정말 시급합니다.
당의 개혁 혁신, 어떻게 선당 후사를 기반한 공정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냐. 그리고 정말 2030이 정말 좌파 진보 진영의 어떤 내로남불 위선에 대해서 지금 대폭발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런 청년층을 어떻게 수혈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중진들 내지는 이런 물갈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그런 선당 후사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가 어떻게 이룰 시스템 어떤 그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런 어떤 두 가지 아젠다를 당 대표로서 저는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전당 투표는 상황에 따라서 최후의 카드로 남겨놓고 저는 던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민운동, 학생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학생운동 이게 2030의 이재명 지지율이 30%대예요. 30%대로 내려앉았고 하면은 그 이제 그 청년 세대의 그 뭐 열망 같은 것을 이것을 좀 다 이제 하나로 모으고 이것을 성화시키는 그 역할을 이제 장동훈 대표가 좀 했으면 그렇습니다. 좋은 거고 또 하나는 이 좀 당 시스템을 고치고 지금 그 워낙 친한계가 마치 덕시한 것처럼 개선장군처럼 해서 그렇지 사실상 이번에 보여준 뭐 배현진 의원이나 이런 어떤 해당 행위 같은 것들은 다시 징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배현진 의원이 지금 가처분만 인용이 된 거지 본안은 남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방선거를 보면 과연 의원들이 얼마만큼 열심히 했냐 안 했냐 다 드러나는데 특히 부산 지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참 정말 많은 구청장을 뺏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구청장 뺏긴 데 보면 대부분 친한계 의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장동혁 대표 어떤 책임론을 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본인의 어떤 책임론을 좀 먼저 해야 된다. 특히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당 위원장으로서 서울 지역에 공천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동혁 그렇죠. 대표를 비판하기 전에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높은 지역에서조차도 구청장 선거에서 졌습니다. 맞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0개 구청에서 이겼지만 우리가 25개 구청장 중에서 8개밖에 못 됐잖아요. 그 전에 17대 8이었는데 지금 8대 17이 됐어요. 그게 바로 그 배현진이 서울시당 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걸 또 이제 뭐 문제도 있고 한데 어쨌든 당의 어떤 시스템 개혁 혁신 선당 후사에 입각한 공정한 평가 이런 것을 해야지 장동혁 대표의 지금 이런 어떤 당을 움직이는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뭐 개인적인 욕심이다 아니면 또 뭐 윤어게인이니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어떤 프레임에서 저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많이 내서 마지막으로 지금 정점식 그 원내대표 이제 체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아마 이제 정점식 역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을 텐데 하나는 물론 뭐 그 원내 사령탑이니까는 대여 투쟁이라면은 지금 뭐 법사위 문제도 있고 또 이 선관위 사태에 대해서 국정조사 특검 법안 문제도 있고 또 공소취소 이 특검법을 무산시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 역할이 하나 있고 하나는 바로 안에서 투톱이니까는 그 넘버 2니까는 그 장동혁 그 대표 사퇴 문제 또는 그 한동훈 폭당 문제를 전면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 투톱이니까. 이 정점식 원내대표에 대해서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어떤 기대를 좀 하고 계십니까? 정명식 의원이 잘 아신 것처럼 경남 통영의 삼선 의원 출신이죠. 거기다가 검찰에서 공안부장을 여기만 실질적인 어떤 공안통인데 바로 직전에 정책위의장을 하면서 장동혁 대표와 같이 호흡을 맞춘 당 지도부였습니다. 그다음에 한동훈 의원과는 좀 구원이 있는 게 한동훈 의원이 이제 당 대표로 들어와서 그 전에도 그 정책위의장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대표 한동훈 대표 시켰죠. 체제 때 사실상 쫓겨나다시피 쫓아냈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동훈 측과는 굉장히 지금 이제 감정이 좀 안 좋은 상태고 그래서 오늘도 기자회견에서 이제 한동훈 의원의 그런 어떤 복당 문제를 하니까 한동훈 의원도 지금 이제 원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좀 한동훈도 뭐 서둘지 않겠다고 그렇습니다.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니까. 애들로 표현을 했지만 그러나 복당에 대해서 당분간은 반대하는 뜻을 분명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지금 이제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그리고 의원들도 하나같이 이런 어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원내 대표 경선에서 결과가 됐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당분간은 저는 지도부 내에서는 그런 어떤 갈등은 저는 없을 예, 거다. 예. 이제 반면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원내대표 가장 큰 핵심은 후반기 원 구성부터 해서 민주당과의 어떤 삿바 싸움을 예. 굉장히 지루하게 밀고 땡기고 하면서 정점식 의원의 원내대표로서의 어떤 그 역량이 예, 예. 드러날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벌써 이제 시간이 벌써 이제 하반기로 넘어갑니다. 예, 그러면 예. 또 장동희 대표 이런 어떤 뭐 그런 거는 지나가고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때문에 막 민주당이야만 난리 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와중에 우리가 국민의힘이 어떻게 전국을 오히려 소수당이지만 좀 주도할 것이냐 예. 이런 예. 것을 장동혁 그리고 정bil식 투톱이 잘 헤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국권 TV가 마련한 새로운 코너 홍석준의 여의대로 들으신 대로 지금 그 여의대로는 앞으로도 이 서울 여의도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구석구석 사사치 모아서 여든 야든 사사치 모아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도 발굴을 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바로바로 이렇게 이 상황이 어떤지 좀 파악을 하실 수 있는데 그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앞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꾸려가겠습니다. 예, 오늘 정규직 첫 번째 출근 소감이 어떻습니까? 예, 정규직으로서 있던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있던 그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도 우리 송권 혼술의 어떤 대부분도 그렇지만 특히 제가 나온 것은 댓글을 꼼꼼히 보는 편인데 댓글로 많이 의견을 주시면 댓글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계속 우리 송권 혼술 특히 여의대로 많이 좀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석준의 여의대로 첫 번째 순서 6월 11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 오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